설명해 주세요. 네, 피치가 그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이게 트리플 A였는데요. 이게 이제 최고 등급입니다. 이걸 AA 플러스로 한 단계 이렇게 낮췄습니다. 과거에 그 S&P가 미국 등급을 이렇게 트리플 A에서 AA로 낮춘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11년이니까 이제 12년 만에 이제 또 다른 국제 신용 평가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왜 낮췄느냐? 네. 이 블룸버그 통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피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거버넌스의 악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거버넌스가 이제 뭐냐면 미국의 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처하면서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잠식됐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 이게 바로 이제 거버넌스의 악화입니다. 현재 그 미국의 빚은 총 31조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이제 4경 13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부채가 크고 이제 이자 부담도 크다. 이것도 이제 피치의 설명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결국은 그 거버넌스. 제가 일전에 저희 이 시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미국 양당이 그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그때 협상한다, 이런 말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지난 5월에 이 부분을 두고 이 한도가 상향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제 아웅다웅했는데, 당시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 향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는 얘기는 향후에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건데,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경고를 이제 실행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미 의회가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서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 말은 또 2025년 1월이 되면 또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피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미국의 거버넌스 기준이 꾸준히 악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이 결국은 2025년 1월에도 또 똑같은 문제를 겪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이런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피치의 이번 조치, 피치는 1994년 이후에 29년 동안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그러니까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피치까지 내리다 보니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에서는 이제 무디스를 빼고는 이제 미국을 이제 다 이제 최고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피치 기준으로 이제 보면 그 최고 등급 트리플 A는 이제 독일, 네덜란드 정도가 남아 있고요. 한 단계 강등된 AA 플러스에 미국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보면 AA의 대만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 밑에 AA 마이너스로 우리나라가 있고 또 영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밑에 A 플러스인 중국이 있고요. 그 밑에 A인 일본, 이렇게 이제 피치 기준으로 신용 등급이 이제 줄을 서게 됐습니다. 근데 당장 미국 정부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이거 뭐 무슨 뜬금없는 신용 등급 강등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 이번 피치의 조치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제니 옐렌 미 재무부 장관 이런 피치의 결정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유동자산이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피치의 결정은 미국인과 투자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아예 성명을 냈는데, 세계 주요 경제 중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 네.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강달러 현상도 그렇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올리면 뭐 전 세계가 출렁출렁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위상이 또 떨어진다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좋은 편 아니었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리노하면 영어로 이제 코뿔소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리노는 코뿔소가 아니고요. Recession in name only에서 앞에 약자 RINO를 따서 이제 리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뿐인 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지금 말뿐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지금 좋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락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니까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을 보니까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고용업체인 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곳에서 낸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7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2만 4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예상치 17만 5천 개보다 이제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6개월 평균치보다도 웃돌았는데 그만큼 지금 고용 상황이 좋다.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임금 상승률 이거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결국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임금 상승률도 이제 둔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물가도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마당이 있다. 이런 지금 통계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통계가 무조건 지금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6월 구인 이직 보고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미국 기업의 구인 규모가 2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지금 보고서도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의 6월 채용 공고 보니까 958만 건인데 이게 2021년 4월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나온 걸로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만 향후에 지금 전망은 또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지금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미국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를 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신용등급 강등 소식 전해지고 난 다음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도 뭐 한창 좋다가 지금 뭐 갑자기 푹 꺾인 것 같고 한국 증시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신용등급 하락한 경우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할 겁니다. 2011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이제 강등시킬 때 그때 세계 경제가 아주 큰 충격을 그때 받았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15% 이상 이제 폭락을 했었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 조치 당시 S&P의 조치는 1941년 S&P 창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S&P의 조치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일대 사건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사건을 샤르마 쇼크다 이렇게 지금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샤르마가 S&P의 대표 이름인데 이런 S&P의 결정으로 인해서 큰 쇼크가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샤르마 쇼크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충격파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그런 충격파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그런 우려를 좀 했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피치 결정 이후에 아시아 쪽에서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인 건 사실이고요. 예. 미국에서도 지금은 나스닥이나 전반적으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꺾인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지금 크지는 않는데 예. 뭐 대충 한 2%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곳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충격이라기보다는 예. 그동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그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일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분석도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출렁임,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팔자 이렇게 나왔던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렸지만 이미
그 S&P가 과거에 내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시장 입장으로서는 이미 한 번 겪은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겪은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 10여 년 이상 쭉 지켜봤기 때문에 충격파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경제 전문가들 그 피치가 일관성을 잃었다 그러면서 좀 비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 급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예상치대로 지금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의 거버넌스 지금 자꾸 약화됐다고 했는데 뭐 계속 양당 합의 안 되다가 막판에 합의되는 거 지난 20년간 똑같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 내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많은데요. 네. 그 월가의 항저라고 불리는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리디큘러스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일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나 피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경고도 많습니다.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 지금 사실이고 특히 그 미국의 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보니까 2022년이 3.7%였는데 올해는 6.3% 그리고 2025년에 가면 6.9%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피치가 그것을 지적한 거니까 제대로 새겨드려야 된다. 이런 지금 반박도 많다고 합니다. 좀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 한때 1,300원을 좀 돌파를 했었는데요. 예. 간신히 물론 1,299.0원으로 이제 끝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좀 환율이 뭐 내일 이후에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이 나쁘다라고 하니까 이 또 위험 선호 현상이 또 줄어든 겁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신흥국은 안전을 하더라도 결국 이런 미국이 위험하다 이러면 결국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또 이런 또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고요. 향후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빨리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고 미국이 좋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